안녕하세요. 간준모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출판사 창림출판 그리고 구본영님이 쓴 세월이 젊음에게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2008년에 첫 번째 인쇄를 했으니 벌써 12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책입니다. 그렇지만 책에서 주는 메시지는 지금도 젊은이에게 주는 메시지의 내용은 변함없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책의 저자가 사회의 첫 발을 내딛는 당신의 딸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내용을 담아서인지 이 책이 주는 메시지는 따뜻함이 가득하면서도 좋습니다. 이 책의 서문 제목이 바닥에서 힘껏 배우고 많이 웃어라입니다. 문구가 올드하다는 느낌을 받으면서도 와 닿는 문구입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그 삶을 지탱해주는 가장 큰 힘은 힘든 것을 극복했던 경험이라든지 버텨내고자 오랜 생각을 해왔던 것이란 것을 잘 알고 있기에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에 제 마음속에 와닿습니다. 지금은 모든 직업인들이 자신의 분야에서 영웅이 될 수 있다. 자신의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빛나는 별이 되고 싶은 젊음들. 나는 그들을 위해서 별이 되는 법을 알려주고 싶었다. 라는 문구 중에서 자신의 이야기란 문구가 가장 와닿습니다.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쓰고 싶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자신의 이야기를 쓴다는 것이 얼마나 큰 성공적인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고 싶은 것이 아마도 작가님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쓰지 못한다고 해서 행복한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꼭 자신만의 이야기를 쓴다고 행복한 것도 아니고요. 이 책의 구성은 일, 나, 그리고 관계의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일, 나, 그리고 관계. 이 세 가지가 삶을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여러 가지 문구 중에서 무슨 일이든 일이 주어지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여라. 나의 이야기 속에 좋은 사람들을 가득 초대하라. 한눈에 한 사람만을 껴안아라. 라는 문구가 살아간다는 것, 일한다는 것에 대한 생각을 잘 표현해 준 것 같아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병을 고쳐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의료업은 좋은 직업이다. 그러나 매일 아픈 사람들과 살아야 하는 직업이라고 생각하면 의사나 간호사는 그저 고된 직업일 뿐이다. 일의 태도, 직장 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이야기 듣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간준모 회원님들도 간호사가 되면 정말 이 이야기 선배들한테 많이 듣습니다. 무슨 생각을 갖고 일하는 거야? 도대체 간호사란 직업을 어떻게 생각하고 일하는 거야? 물론 간호사도 월급 때문에 열심히 일합니다. 그렇지만 타인의 생명을 다루는 일을 하고 있는 간호사라면 조금은 달라야겠죠. 그래야만 힘든 간호사, 그것을 버틸 수 있습니다. 정신없이 일하면 일할수록 일이 나를 만들어 가고 있는가, 내가 이 일을 만들어 가고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 매 순간 열심히 살아갑니다. 하지만 종종 일이 지치게 합니다. 내가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로 일을 접근하고 있는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일이 즐겁습니다. 월급이 중요한 것은 월급은 사람을 즐겁게 해줍니다. 그렇지만 생계형 월급쟁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작가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책을 좋아하는 이유는 어떤 메시지를 던지기 전에 이야기를 하나씩 들려준다는 것입니다. 이 책 안에는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짧게 나와 있습니다. 간준모 회원님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간호학교에 입학한 후에 본 여러 시험 중 하나의 시험, 마지막 문항이 우리 학교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아주머니의 이름은 였습니다. 그 수업을 듣던 많은 학생이 마지막 문항이 점수에 반영되는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그 학생 역시 마지막 문제를 문제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이럴 때 교수가 해준 말이 여러분은 간호사로서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특히 청소를 해주시는 분들은 여러분이 각별한 주의와 배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라도 여러분은 항상 이들에게 미소를 보내야 합니다. 그것도 먼저 미소를 보내야 하고 먼저 인사를 건네야 합니다. 우리가 고객에게 감동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고객을 이름과 얼굴이 있는 특별한 한 명의 사람으로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즉, 얼굴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이죠. 잘 아실 겁니다. 병원이든 햄버거 가게든 어디서든지 세상의 여러 명 중에서 하나가 아닌 나 자신이 세상이 되는 것은 상대방이 자신을 알아봐 주는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테레사 수녀님이 이야기한 문구, 난 결코 대중을 구원하려 하지 않는다. 난 다만 한 사람을 바라볼 뿐이다. 단 한 번에 단 한 사람만을 사랑할 수 있다. 한 번에 단지 한 사람만을 껴안을 수 있다. 만일 내가 그 사람 하나를 붙잡지 않았다면 난 42,000명을 붙잡지 못했을 것이다. 당신도 마찬가지이다. 단지 시작하는 것이다. 한 번에 한 사람씩. 할 수 있다면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라면 한 번에 한 사람씩. 한 사람을 특별하게 만들어 드리는 것이 최고의 서비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분명히 알고 있는 진실 하나가 있습니다. 인생 최대의 성공은 좋은 사람을 얻는 것이다. 꼭 성공을 하려고 사람을 만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좋은 사람이 주변에 많으면 행복합니다. 행복을 좀 더 많이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사람을 기술적으로 사귀어야 합니다. 이 책에서 사람을 얻는 기술을 첫 번째, 공통점에서부터 관계를 시작하라. 두 번째, 사람의 약점을 보되 공격하지 마라. 세 번째, 화와 분노를 통제하라. 사람을 만났을 때 그냥 끌리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천천히 좋아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인간관계란 매우 느린 것이라고 믿습니다. 첫눈에 반하는 것은 아주 멋져 보이지만 그건 눈에 콩깍지가 낄 때 발생하는 매우 드문 일이라는 작가의 말에 동의를 합니다. 공통점을 갖는다는 것은 정말 멋진 일입니다. 누군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 같은 생각을 가진 친구라면 내 편이 되어줄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 때문일 것 같습니다. 사람의 약점을 보되 공격하지 마라. 화와 분노를 통제하라는 이 두 가지 내용은 솔직히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라서 무엇이라고 이야기 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약점을 가지고 있고 사람과 관계를 이어가는데 화 많이 내고 분노 조절을 하지 못한다면 관계를 이어갈 수는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이 책에서 작가가 이렇게 또 말합니다. 논에 심어둔 벼가 더디 자란다고 그 모가지를 잡아당기면 벼의 부리를 뽑거나 상하게 할 수 있다. 쓰다고 뱉고 달다고 삼키면 오래 갈 수 없다. 사람을 바꾸어 가면 얕은 관계를 계속해 나가는 것은 패스트푸드로 배를 채우는 것과 같다. 삶이라는 긴 여행이 아름다우려면 함께 걷는 사람이 좋아야 한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나이가 어릴수록 사람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기다릴 줄 모르기 때문에 자주 벼의 모가지를 당기는 실수를 합니다. 그리고 살다 보면 패스트푸드로 배를 채우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인생 자체가 다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고 가는 배낭이 너무 무거워 벗어버리고 싶었지만 참고 정상까지 올라가 보니 배낭을 열어보니 먹을 것이 가득했다. 그렇습니다. 잘 버티시면 인생의 마지막에 얻을 것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한 해가 지나가는 시점에서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고 왜 태어난지에 대해서.
내년의 나의 모습을 좀 더 확실하게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어 허망해지는 마음은 저의 마음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허망하더라도 한번 현재의 상황에서 한번 끝까지 가려고 하십시오.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좋은 음악으로 기분을 달래어 보십시오. 올 한 해 며칠 안 남았지만 끝까지 가보죠.